오늘은 아무튼 그 첫 번째 진도 수열의 극한 보자. 아, 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어? 궁금한 거 있다. 없지? 그래. 여기 첫 페이지 보면 수열의 극한. 첫 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게 뭐 간단하게 내가 그 정의 정도만 써놨어. 그러니까 보면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이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튼 우리가 그 수투에선 함수의 극한을 배우잖아, 그지? 함수의 극한하고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면도 있기는 한데, 좀 별다른 말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어떤 거냐면, 얘가 수열이잖아. 얘가 수열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n에 대해서는 누가 별말 안 해도 여긴 항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언제나 자연수에 대한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함수였으면은 저기가 갈 수 있는 게 뭐 1.5, 뭐 1.9로도 갈 수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간을 갈 수 있는 방향성 자체가 뭐 심지어 막 1로 가도 오른쪽에서 막 가까이 가기도 하고 왼쪽에서 가까이 가기도 하고 그래.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얘는 수열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항상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개념밖에 없는 거거든. 얘 수학에서는 얘를 이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산적인 애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다음은 두 번째, 두 번째 다음은 세 번째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오는 간극이 조금 있어. 함수의 극한하고 약간 다른 지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수투, 옛날에는 사실상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웠었는데 요새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애들이 더 헷갈려 하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결국은 갈 수 있는 방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값이 정해져 있는 애들인 거고, 계속 가다 보니까 얘가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극한이라고 하는 거 보낼 때까지 보내보는 거잖아. 어디까지 갔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게 무한으로 보내는 것밖에 없었고, 그럴 때에 얘가 값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값이 있고 없고의 얘기도 중요한데 그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이게 수렴한다라는 말을 하려면, 알파에 수렴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반드시 수렴값이 두 가지가 되면 안 되고 반드시 한 개로서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이 있는데 1, 2, 1, 2, 1, 2 이래. 그럼 이게 가만 보면 홀수 번째만 쭉 모아놓으면 1로 가. 짝수 번째만 모아놓으면 2로 가. 그러면 가는 방향이 1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2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수렴이 아닌 거야. 알겠지? 그냥 값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값이 있긴 있는데 얘네가 반드시 한 가지 값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값이 있을 때에 걔가 다가가는 모습 자체를 가지고 수렴한다라고 할 때 수렴하는 방법도 좀 종류가 좀 있다는 거지. 수렴하는, 사실 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처음에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데 건너뛸 수는 없는 거라서 봐봐. 예를 들어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수렴하는 방식에는 먼저 어떤, 이거 뭐 느낌적으로 보면 약간 점근성?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어떤 수열 AN이 있었고 이 수열 AN의 값이 n 플러스 1분의 n이래. 그러면 얘가 우리가 식으로서 만들어 보니까 이게 n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 결국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그럼 여기서 이 n이 하나씩 하나씩 커져가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1 빼기 2분의 1이었다가 1 빼기 3분의 1,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라인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y는 1이었다고 하면 그 값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1에 가까워지는 개념인 거야. 이렇게 해서 얘가 값이 수렴하는 방향이 이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약간 점근선의 형태처럼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보내보면 이 새끼 나중에 풀다 보면 이 새끼 무한으로 가니까 뭐 요거는 1 빼기 0으로 정의해도 돼. 이러면서 이제 얘는 1로 수렴해. 이렇게 보는 거지. 리미트 AN이. 그래서
1로 수렴한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이제 뭐 수렴을 하는 방식 자체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애도 있을 수 있냐면 등비수열, 그러니까 뒤에서 어차피 뒤에 단원이 다시 하나 더 있긴 한데 등비수열의 극한도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이 있었는데 그 수열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n-1제곱 이랬대. 그래서 값을 가만히 보니까 값이 점점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가 뭐 4분의 1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면서 어떤 값을 향해서 점점 진폭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그 값에 이렇게 0이 있으면 y는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1이었다가 마이너스 2분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0에 점점 근접해져 가면서 부호가 이렇게 교대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얘가 언젠가는 요 폭 자체가 좁아지면서 0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니? 라는 수렴도 있대.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있는 값들이 보통은 요렇지. 그리고 뭐 이런 수렴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냐면 세 번째로는 그냥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어떤 숫자밖에 없는 거야. 상수. 그래서 수열이 있었는데 이 수열은 그냥 숫자야. 이 수열은 첫 번째도 2구, 두 번째도 2구, 세 번째도 2야. 이렇게 상수. 상수로서 그냥 수렴하는 방식들도 있대.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뭐 나중에 풀다 보면 되게 당연한 거긴 한데 그 당연한 거가 왜 당연한 건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설명하는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계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함수 극한하고 계산하는 방식 자체는 부정형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 무한분의 무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0분의 0이라든지 뭐 무한 곱하기 0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거는 크게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다음 페이지 맞나? 여기 문제 있을 거야. 넘겨봐봐. 넘겨봐봐. 1번. 거기 문제 있지? 문제 좀 볼게. 그냥 바로. 이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그치? 이 n제곱 더하기 3분의 4n 더하기 1 이랬고,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2n분의 뭐 2n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나 함수극한테 한 거라 뭐 이게 어렵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냥 볼게. 가장 큰, 이게 급을 나누는 거지. 그 급을 나눠서 가장 큰 무한으로 이제 모든 항을 나눈다가 기본일 거고, 모든 항 나눠줘서, 그지? 나눠줘서 알아봤더니,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요런 거 무한분의 1은 숫자니까, 0으로 가니까 다 0으로 가버리고, 분모가 2가 남으니까, 얘는 0으로 가겠네, 이랬고.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나누어서 급을 좀 비교해봤더니, 그지? 최고차가 얘는 2n제곱, 얘가 n제곱이니까 2로 가겠네. 해서 뭐 둘이 더해주면 될 거야. 똑같은 연산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거 2번도 볼게. 이거 다 이제 처음에만 설명하는 거야. 나중에 또 이런 거 설명할 일이 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 플러스 n제곱분의 3, 요런 게 2래. 그러니까 뭐 n제곱분의 3 자체가 어디로 가는 게 명확하니까, 얘가 0으로 가는 게 명확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요러면은 2로 간대. 그런 거 어려울 게 없겠고. 그 다음에 뭐 2번은 뭐 5니까 뭐 그럼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요건 좀 적어 놓을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조금 혹시 까먹었을까봐 등차 수열, 이게 수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 수열 얘기가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살짝 적어만 놓을게. 일단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을 그냥 뭐 요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dn, 그지? 공차가 n 앞에 항상 있지. dn 하고 뒤에 상수 오는 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가
그 등차 수열을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나중에도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은 처음에 1차 항압의 개수가 공차인 어떤 1차식의 형태, n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S에는 2차, n에 대한 2차항과 n에 대한 1차항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n에 대한 2차항 앞의 개수가 뭐라고? 공차의 절반이라고. 그치? 그래서 2분의 d n제곱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겠지? 보통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2차항과 1차항까지만 있으면 요거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내를 아마 더한 걸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 정도 괜찮지? 그리고 등비 수열 적어주는 거야. 다 알겠지 설마. 자, A에는 그래서 얘는 첫째 항 A 곱하기 R의 n-1제곱 요 정도 이해하실 것 같고 괜찮지? 그 요거는 추가적으로 써줄까? 이런 거야. 이거 안 써줘도 다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거 R의 n제곱이라고 밖에다가 요거 삐져나가면 여기다 뭐라고 쓰면 더 예쁘냐면 R분의 A 요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필요할 거야. 살다 보면 다 필요해. 알겠지? R의 n제곱 앞에 개수로서 우리가 정리할 때는 AR의 n-1제곱이라고 암기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 요게 R분의 1이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A가 같이 곱해지면서 R의 n제곱 앞에 요런 게 곱해져 있는 거야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괜찮지? 등비 수열의 합 S에는 공식 외우고 있겠지. R-1분의, 그지? 첫째 항 A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내가 이거 자꾸 R의 n제곱 앞에 개수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 이게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알거든? 그래서 R의 n제곱 앞에 개수를, 이게 진짜 평상시엔 안 그래. 안 그러다가 이상하게 시험장만 가잖아? R의 n제곱 앞에 개수가 A인 줄 알아. 그게 되게 조심해야 돼. 이거 R의 n제곱 앞에 개수가 이만큼인 거 알지? 알겠어? 요게 개수야. 그래서 내가 요걸 더 펼쳐서 써줄게. R의 n제곱은 사실 앞에 누가 곱해져 있는 거냐면 R-1분의 A가 곱해져 있는 거야. 알겠지? R의 n제곱, 이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거 미적분 조금 배워본 사람들은 어차피 계산할 때 나중에 등비수열의 극한 계산할 때 분모분자의 앞에 개수 보잖아. 이거 너무 암산으로 계산하다가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96점인데 두 문제 틀린 애 있었다고. 막 그런 애도 있어. 뭔 말인지 알지? 막 2점짜리 막 틀리고 이런다고. 남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요게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알겠지? 너무 암산으로 하다가 이런 거 막 틀린다고. 반드시 개수 조심하고 아래 n제곱 앞에 제가 통으로 곱해져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알았지? 그래. 화난 건 아니지? 나 나쁜 사람 아닌데. 나 되게, 아니야. 안 그렇게 생겼지만 A형이라 가지고 마음이 되게 좀 소심한데. 봐봐. 하나 더 적어줘야 돼, 내가. 봐봐. 요게, 시그마를 다들 잘 알고 있을 거고, 시그마 기본적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자, K가 1부터 N까지 K 이런 뭐야?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지. 시그마 K는 1부터 예를 들어 2N까지 라고 했다고 하자. 여기가 바뀌면 반드시 N 대신에 전체를 다 집어넣어주는 거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 요게 애들이 가끔 좀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바뀌면 여기 모양대로 그대로 바꿔줘야 돼. 알겠지? 딴 거 하면 안 돼. 요거 그대로 바꿔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적어놔야지. A에는 그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에서 뭘 뺀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를 뺀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그지? N이 몇부터? 2부터 성립을 한다라고 하고, 그럼 첫 번째 항은 누구랑 항상 똑같다? 시그마 K가 1부터 1까지 A와 AK랑 똑같은 거다라고까지 알고 계셔야겠지, 요거는. 물론 이제 여기서 이런 데다 함정을 파놓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1학기 때, 그지? 우리 2학년 1학기 때 내신 볼 때는 이런 거 함정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요 미적분에서도 요게 쓸모가 있거든? 그래서 좀 알고 계시라고. 알겠지? 그냥 좀 여기 3번 보면은 그거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도 이거 시그마 연산은 많이 나오거든. 3번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길게 좀 써줬고 3번 문제 푸는 거야 어렵진 않지.
분모는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뭐야? 2분의 n의 n 플러스 1 4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되니까 분모 분자의 급을 비교하고 가장 높은 차수가 둘 다 2차니까 앞에 있는 계수로 문제 답을 낸다. 해서 2분의 1분의 4 정도 될 테니 뭐 네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4번도 써면서 4번 이제 보시면은 요것도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지. n이 무한으로 가고 루트 n제곱 플러스 n에서 n을 빼 분의 1 해서 요것은 1이다. 일단은 내가 계속 수업했던 사람들한테는 내가 항상 얘기하던 거긴 한데 루트 보면 너무 무지성으로 유리화하면 안 돼. 루트는 곧 유리화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항상 볼 때는 극한식 볼 때는 요게 뭐 하는 앤지를 잘 보고 얘가 현재 상황에서 요거 무한이고 요것도 무한이잖아. 그지? 그냥 분모는 무한으로 되어 있어. 구성 자체가. 그 다음에 분자는 뭐야? 분자는 숫자로 되어 있잖아. 극한값이 수렴값이 이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가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무한 마이너스 무한인데 그 무한도 예를 들어 어떤 체급이 좀 다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 여기서 n이 무한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랑 비슷한 거잖아. 거의 다 값이. 그러면 이게 결국 무한으로 날아가는 거 정도 이해하나? 어찌됐든 간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뭐 함수 극한에서 배울 때는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한 다음에 너는 0으로 날아가고 요거 무한이고 1이니까 곱해서 무한 가는 거야. 이렇게 배운다고. 그지? 근데 이런 애들은 보면은 무한의 급이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요 새끼가 세.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긴 한데 요거 급이랑 요거 체급이 이게 2차의 2분의 1차 정도인 거니까 아무튼 같은 급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라고 전부 다 수렴하는 게 아니라 무한 마이너스 무한에서 수렴하려면은 아무튼 요거 둘이 체급이 비슷해야 된다고. 알겠지? 좀 조심해서 문제 보셔야 될 거고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얘를 정리를 해놔야지 계산이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부정형이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루트를 뚫어줄 거니까 유리화를 하는 거지. 유리화 해주면 분모 분자에 루트 n제곱 플러스 n을 곱했으니까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 요래 될 거고 분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정도 돼서 요 새끼 꺼지고 분모는 최고차 계수가 1, 분자는 최고차 계수가 1 더하기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괜찮지? 그래서 잘못됐네. 그래서 요거는 4번이 잘못됐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사실 뭐 별로 쓸모는 없는데 그래도 얘기는 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옛날에 뭐 근사식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은 있지. 그래서 이제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면 n제곱 플러스 n이 가장 가까운 가장 값이 비슷한 완전 제곱식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1이랑 가장 가깝긴 하지. 그러니까 그냥 얘를 그냥 n 플러스 2의 2분의 1의 제곱인 척 해서 얘랑 가까우니까 근사하고 여기서 n을 딱 하고 지우면 바로 뭐 답이 나와서 2분의 1분의 1이니까 답이 1이지. 뭐 이런 것도 있지. 근데 뭐 굳이 뭐 별로 효용 가치는 없는데 그냥 알고는 있어. 알겠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요런 거 이제 근사식이라고 하지. 이거.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거 보면 5번은 그냥 별건 아닌데 나중에도 요거 자이스토리에는 요런 문제가 실려 있긴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틈바구니가 없니? 5번 보기 보면은 거기 뭐 n제곱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분자가 뭐야?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이지. 요런 이제 값을 가만히 보면은 분모는 아무튼 이게 1부터 갔었을 때 뭐 1분의 1, 그지? 뭐 그 다음은 4분의 뭐 마이너스 이런 거야. 그리고 뭐야 9분의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모는 겁나게 빠르게 커져. 엄청 무한으로 갈 예정이야 얘는. 근데 여기 분자는 그래봐야 숫자가 마일 아니면 1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모가 어찌됐든 간에 압도적으로 크고 분자가 기껏해야 숫자 정도니까 이런 거는 0으로 수렴해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지. 나름 이 새끼도 뭘 하냐면 진동을 하긴 해. 나름 진동을 하거든. 근데 이제 진동을 하면서 점점 수렴하는 형태이기는 해.
참고로 이제 자이에 나와 있는 문제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이거 진짜 옛날 스타일 문제인데, 뭐 애니 무한으로 갈 때 분모가 뭐 n제곱인데, 뭐 분자가 사인, 뭐 2분의 n파이 뭐 이런 거야. 그럼 예를 들어 n에다 1부터 집어넣어보면 분모는 점점 커지는 거고, 분자는 막 숫자가 1에서 -1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무슨 값들이 나오지. 근데 요거 모양 표현 자체는 나중에 뒤에 가면 삼각함수 극한에서도 좀 필요할 수 있어서, 요런 것들은 분자는 전부 다 값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분모는 무한이니까 넌 0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래. 그냥 모든 건 다. 알겠지? 알겠지? 끄덕끄덕은 해줘. 안 불쌍해? 좀 불쌍하잖아. 그래도 혼자서 너무 떠들고 있으면 약간 불쌍할 수도 있잖아. 끄덕끄덕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아무튼 알겠지? 그래, 고마워. 그리고 이제 요 뒤에 거 문제, 일단 앞에 거 설명 먼저 하고.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됐으면 잠깐 다시 앞으로 올게. 거기 두 번째 페이지에, 거기도 내가 뭐 별로 써놓은 건 없고, 그냥 발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 거기 보시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뭐라고 했냐면, 수렴하는 것과 발산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이게 단어적인 의미가 발산 이러면 뭔가 어딘가로 꼭 가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발산도 나름 종류가 있고,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 있을 수 있고, 수열에서는 좀 독특하게 어떤 것도 있냐면 진동 발산도 있지. 진동 발산. 그래서 그 값이, 진동 발산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값의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는 수렴해. 그거는 값이 점점 어딘가를 향해서 수렴한다라고 보는 거고,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진폭이 점점 증가하거나, 진폭이 점점 증가하거나 아니면 그대로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1의 거듭제곱이라든지, 그지? 아니면 뭐 3의 거듭제곱 이런 것들은, -3의 거듭제곱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이제 뭐 계속 마일 뿌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건 점점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거고. 요런 발산도 있다. 오케이? 발산도 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렴은 이제 하나의 값으로, 한 개의 값으로 가는 거지. 정해지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수렴하지 않은 모든 걸 발산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 모든 수열이 있으면 수렴하는 수열이 있고 그거의 여집합인 거지, 발산은. 알겠지? 그리고 요게 약간 명제적인 거는 설명을 좀 할게. 이게 내가 학교 시험지들을 다 열어봤어. 근데 이거 명제가 시험에 나오거든. 명제가 뭔지 알지? 기억, 니은, 디귿. 뭐 함수의 극한에도 있잖아. 기니디가 학교 시험에 나오더라고. 수능에는 이제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 수능 모의고사에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들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 이따가 뒤에 보면 이제 다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일단 요 진동 발산에 대한 얘기만 좀. 예를 들어 진동 발산하는 수열 있잖아. 뭐 이런 수열들이 부호가 반드시 교대로 반복된다. 이 교대 부호라고 하는 건데, 풀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명제는 틀린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가령 예를 들어, 선생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풀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1의 거듭제곱에다가 5를 더했어. 이러면 이게 진동이긴 하거든, 이게.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되면 64 이러겠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은 꼭 부호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값이 요동치면은 진동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하다 보면은 전부 다 뿔마밖에 안 배우니까 애들이 진동이면 전부 다 뿔마인 줄 알아. 그러면 안 돼. 혹은 뭐 바꿔도 마찬가지야. 뿔마하고 진동은 아니야. 부호가 교대로 간다고 이게 막 진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 진동하는 수열이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 그리고 진동하는 수열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 일정한 값이 반복된다. 라는 표현 자체는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틀리지. 값들이 계속 바뀔 수 있어. 이런 거는 뭐 만들기 나름인 거니까. 뭐 이런 명제들은 전부 다 틀렸다고 인식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거 말고 이제 면제 되게 많아. 근데 일단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하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에 수열의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나? 수열의 기본 성질. 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저기에도 함수 극한에서도 되게 중요했던 논리긴 한데, 어떤 AN이라는 애가 있고 얘가 알파로 수렴, 그 다음에 BN이라는 애가 있고 얘가 베타로 수렴한대. 이때 수렴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가정할 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는데 뭐 어떤 실수배 an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곱셈, 뭐 나눗셈 전부 다 마찬가지지. bn 이랬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각자 그냥 얘는 알파인 척 얘는 베타인 척 계산해도 큰 문제가 없대. 그래서 나는 그냥 C 곱하기 알파에다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조지고 베타 이래도 괜찮은데, 다만 나누기 할 때는 뭐가 아니어야 돼? 베타가 뭐 0이 아니어야 된대. 요 정도는 기본적인 룰인 거니까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대신에 말이 앞뒤가 바뀌면 돼, 안 돼? 말이 앞뒤가 바뀌면 안 돼. 근데 니네는 뭘 봐야 돼? 내신을 봐야 돼. 그 내신에는 뭐가 있어? 서술형이 있어. 서술형에다가 쓸 때 좀 조심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건 거야.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요거 설명 좀 마무리 짓고 뒤에 있는 문제들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 예를 들어 보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는데 n-2분의 a 빼기 3분의 1 플러스 n분의 1인 거야. 뭐 그냥 막 갖다 썼어. 그냥 아무거나. 자, 이래놓고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래.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요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요것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요것도 어디로 가는지 알아. 그러면 이거 너는 1로 가고, 너는 0으로 가고, 너는 3으로 가고, 너는 1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3분의 이런 건 괜찮은 거야. 왜냐면 얘 명백한 거야. 얘네는 수렴한다는 게 명백한 수열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 이런 건 괜찮다 이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수열하고 뭐 어떤 수열이 곱해졌는데 얘는 뭐 수렴을 해. 그렇다고 요게 어떻게 되냐는 함부로 추론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하고, 요거는 한 가지만 더. 그 칸에 난 하나만 더 적을게. 함수 극한이랑 수열 극한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 좀 차이점이 좀 생기냐면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함수 극한은 이제 연속적인 애니까 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fx는 뭐 2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주기가 있어. 주기는 뭐 1이고 이랬다고 쳐. 그럼 이제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돼서 함수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간대. 그래서 여기가 뭐 1이고 2분의 3이고 2고.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어떤 함수들이 이제 저런 형태의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함수는 예를 들어서 x가 무한으로 갈 때의 fx는 그 값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름의 진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값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고 보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n만 보잖아. 그러니까 n은 아까 자연수라고 했지. 이제 1, 2, 3만 보면 이런 경우에 fn은 전부 다 얼마라고 수렴이 가능하냐면 얘 0으로 수렴이 가능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속적인 함수와 이산적인 수열 간의 약간의 차이점 같은 거니까 요게 너무 일반화시켜진 논리로서 좀 접근할 수는 없다. 이런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함수극한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AN하고 있고 AN하고 BN이 있어. 그럼 AN보단 BN이 항상 크거나 같아. 이러면은 이게 처음 여기다 쓸게. AN의 수렴값이 있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고 AN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BN 베타로 간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AN보다 BN이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상태에서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거나 같아. 이런 거는 괜찮겠지.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얘기를 배운 적이 있겠지만 AN하고 BN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서로 등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떨 수 있어? 극한값은 서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배우지. 뭔 말인지 알지? 뭐 예를 들면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이 수열이 1 빼기 n분의 1? 뭐 1 더하기 n분의 1? 뭐 이런 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BN이 있는데 BN 같은 경우에도 뭐 1 더하기 n분의 2 정도라고 쳐. 그러면 AN보다 BN이 항상 커. 하지만 무한히 보내보면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등호가 있건 없건 간에 무한히 갔었을 땐 그 극한값이 같을 수 있다. 뭐 마찬가지로 저런 거 말고 그 샌드위치 이거 지울게. AN이 있고 뭐 BN 있고 CN 있고 이러면 CN, BN.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알파랑 베타랑 서로 같은 값이야. 그지? AN이 가는 곳, BN이 가는 곳이 같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리미트 CN은 그곳으로 간다. 뭐 이런 게 있지. 그치? 요거도 마찬가지로 혹시 등호가 없더라도 등호가 한쪽만 붙어 있어도 돼. 괜찮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라는 것까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어차피 써야 되니까. 괜찮지? 이 정도는. 그리고 문제를 좀 보시면 그 3번 뒤로 넘어가서 3번 문제를 보면 그냥 눈을 이렇게 볼게. 수열 AN, BN이 있는데 AN은 n분의 2 빼기 4고 BN은 5 빼기 n의 n-1분의 2야. 그러니까 이게 리미트 AN이 어차피 마이너스 4로 갈 게 뻔해. 리미트 BN이 5로 갈 게 뻔해. 그냥 밑에다가 AN 자리에 마사 놓고 BN 자리에 5를 넣는 건 괜찮다는 거야, 이런 거. 알겠지? 내가 이걸 좀 비교해 주려고 이 문제를 넣은 거야. 니네가 뭐 구구단 못할까봐 넣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냥 거기 밑에다가 쓸 때도 이건 선수량에 쓸 때도 AN 자리에 마사 쓰고 BN 자리에 5를 쓰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왜냐면 수렴하는 게 명확하니까. 근데 그 밑에 거가 아니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5번 이게 문제야. 그지? 어찌됐든 간에 야가 그 3n 플러스 2의 AN이 3어로 수렴해. 그지? 그러니까 5번에 보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는데 3n 플러스 2의 AN 요거는 3으로 수렴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뭐 n세제곱 마이너스 3의 bn 요거는 6으로 수렴해. 근데 이제 뭐 2an분의 3n-1의 제곱의 bn은 얼마로 가냐 이랬어. 물론 이제
어영부영 이렇게 풀 수 있어. 대충 이렇겠지 이러면서 막 푸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이제 서술형이나 이런 데 선생님이 좀 명확한 답안을 요구하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수렴하는 것이 명백한 이 수열을 갖다가 다른 수열로 치환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함이 명확한 수열을 다른 수열로 좀 모양으로 치환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출발해 주시는 게 가장 모범 답안에 가깝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AN이라는 애 대신에는 아무튼 뭐 3n 플러스 2분의 CN을 집어넣기로 하고, DN 대신에는 뭐고 n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BN이잖아. BN 대신에는 n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DN을 집어넣기로 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 놓고 그 식을 가만히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분모는 2배의 AN이니까 요게 들어와. 그래서 이제 3n 플러스 2분의 CN 이렇게 들어오고, 3n-1에 대한 제곱의 bn 대신에 요게 들어가니까 n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dn 이렇게 된대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3n 플러스 2는, 아무튼 cn은 이제 숫자니까 걔는 숫자인 척 하면서 계산하시면 되고, cn은 3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6에, 요거는 3에다 6에, 요거는 분모 n이니까 n세제곱 뭐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바깥쪽 것끼리 곱해야 되는 거니까 3n-1에 대한 제곱에 3n 플러스 2에 dn이 아까 6이었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라서 최고차만 보면 여기 6은 얘랑 약분을 해주시면 될 거고, 9, 3, 27 정도로 답을 내시면 되겠지. 이해돼? 괜찮아? 그래. 그래서 그거 자의를 잠깐 펴보면, 자의 스토리에 46번 봐봐. A 46번. 그 문제가 이제 23년도 올해 3월 학평 26번 문제거든. 그 얘들아, 아까 내가 시험 범위 얘기했잖아. 그러면 3평 때가 범위가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니까 거기서만 8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서 당연히 30번이 출제가 되는 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자의도 뒤에 가면 1등급 도전인지 뭔지 거기 가면 그 3평 30번 문제들이 있어. 그게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출제가 되는 유일한 시험지가 그 3평이거든. 3월평가. 아니, 물론 3월평가에 니네가 뭐 목숨을 걸으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수험 생활하는데 3월 모의고사는 꽤 기분이 좀 그래. 그걸 잘 못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3평은 잘 보는 게 좋아서. 아무튼 그거 한번 풀어봐봐. 46번 지금. 나는 되게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해. 이게 3점짜리고 수열극한 기본 문제인데, 기본 문제 치고는 은근히 좀 뭔가 좀 뒤끝이 좀 있는? 이경민 알지? 이거 내 반이야. 걔가 1등이라며? 아, 성호야. 한번 딱 본때를 보여. 혼내줘. 아, 맞다. 저기 얘들아, 혹시 그 학교의 성적표가 보인 거 나온 거 알고 있어. 거기 저기 보성도 나온 거 알고 있고, 리로에 올라왔던데. 그 저기 다른 반에 다 친구들이 있어. 동북도 나왔니? 동북 우리 반 없나?
동북이 없네. 방산 시험 성적표가 아직 그 저기 혹시 괜찮으니까 뭐라 안 해. 괜찮다. 뭐 나이가 뭐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19살인데 찍어서 보내. 알았지? 왜? 아니 너 수학 다행이고 몇 등? 그렇고 이번에 보성고는 이준호가 1등을 못했어. 오지훈이라고 있거든. 얼굴가 지훈이가 2등을 해가지고 1등은 누군가? 아 풀었어? 응 풀었어. 보시면은 아무튼 그래도 나 설명할게. 나는 그래도 학교에서 또 쓰임새가 있다고 봐, 이 문제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의 an 요거는 그냥 내가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지? 바꿔주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그지? 4n제곱 플러스 1의 뭐 an 플러스 bn, 그지? 요런 것도 뭐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꿔주고. 그럼 이제 bn 대신에 쓸 게 조금 애매해. bn 대신에 좀 쓸 게 애매하긴 한데 뭐 an이 n제곱 플러스 1분의 cn이라는 건 알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an 더하기 bn이 요거 나눠주면 그지? 4n제곱 플러스 1에 dn 요런 거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 이제 뒤로 넘겨서 여기서 뭐 n제곱 플러스 1분의 cn이다. 이런 식으로 an을 빼서 bn을 정의할 수 있겠지. 그지? 요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en 플러스 2 n제곱 플러스 1에 an하고 2bn 더한 거니까 an은 요거. 그래서 n제곱 플러스 1분의 cn. 요거 2배 해서 더한 거니까 요거 2배를 더하게 되면 요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지. 요거 2배니까 요거 더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들어가고 요거는 4n제곱 더하기 1분의 dn. 이렇게 돼서 cn은 결국 수렴값이 아까 얼마였지? 여기 3. 얘는 수렴값 3이고 얘는 수렴값이 dn이 얼마니? 1이니? 여기 1.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로 곱해가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얘를 갖다가 여기다 곱해가지고 그치? 계산을 하면 그치? dn이 그치? 나 계산 잘못했냐? 2 하면 얼마야? 플러스 1이 플러스 1 아닌가? 나 뭐 잘못 썼어? an 나 어제도 풀었는데? 나 어디 잘못 썼지? 얘 안 곱했어? 얘. 맞네. 얘 안 곱했다. 이거 2 곱해야 되는구나. 2 곱해서 아무튼 뭐 1 마이너스 5. 알겠지? 그래서 나는 아니 뭐 문제는 그냥 저렇게 다 치환해서 풀면 되는데, 그래도 좀 학교 선생님들은 좀 최근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었고, 그리고 그 수업 자료 다시 보시면은 다음부터 넘어갈게. 그 8번 문제랑 9번 문제가 그 저거야. 그 함수극한인데 그거 이제 n으로 식 표현해서 푸는 문제거든. 그래서 수업 자료에서 보시면 그 몇 쪽이지? 8번이? 몇 쪽이야? 8번이? 8쪽에 보면 8번하고
9번하고 그 두 문제 먼저 풀어보고 내가 설명을 좀 할게. 응? 학원 버스 타고 집에 가시는 분. 학원 버스. 응. 맞아. 내가 뭔 얘기하는지 기억났어. 이번 주 일요일 수업이 맞아. 일요일 수업이 6시야. 2시에 오면 공부해. 와서 공부해. 6시부터 10시야. 그래서 원래 우리 반이었던 사람들은 또 헷갈릴까봐 얘기를 하는 거고. 6시야. 그리고 혹시 추가 수업 수원2 안 듣는다. 안 듣는 사람 있을까, 우리 반에? 예서랑 현기랑. 확통을 듣는다. 확통 듣는 사람. 예서랑. 확통. 잠깐만. 또 확통. 지영이 맞지? 확통. 그렇고. 일요일? 토요일? 지영이 확통이? 일요일? 광남은 확통을 받고 동대부여고도 확통을 받지. 동대부여고 확통 받지.
근데 2학년 때 확통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3학년 때 할 게 별로 좀 적잖아. 등급 나오는 게. 3학년 때 확통하면 조금 머리 아픈데. 고인이 내년부터가 고2가 그지? 확통기와 같이 한다며? 그렇게 했다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 얼마 안 있다가? 1, 2년 있다 다시 바꿔야 될 건데. 그 책 자체가 바뀌니까. 뭐 니네랑 상관없지 뭐. 그지? 일단 8번 문제는 그래서 1,0은 지나면서 n,n에서 y는 x와는 뭐 교점이 생긴다 이래서 1,0은 지날 거고 y는 x가 있었는데 여기 접점이 그지? 접점이 n,n에서 접한다 뭐 이런 거고 여기 중심좌표가 있는데 중심좌표는 an, bn 뭐 어찌됐든 간에 접점 줬으면 중심하고 연결해보는 거 그지? 접점은 중심하고 항상 연결해보는 거 이렇게 그지? 요거는 좀 기본적인 사항이 될 거고 여기가 90도일 거고 얘가 기울기가 1짜리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애면서 n,n을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아마도 x좌표, y좌표 더해서 2n이 되는 애겠지 그치? 보통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들은 요 점 두 개 좌표 더한 게 요런 모양일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된다면 결국 an, bn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an하고 bn 더한 것의 결론이 뭐 2n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일단 이거 문제가 되게 종류가 많거든. 이 문제 엄청 많이 기출 문제가 있어.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루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계산이 좀 복잡할 걸로 미리 예상이 되더라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연산을 해줘야 돼 이게. 루트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좀 중간에 좀 더러울 것 같아도 끝까지 연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요 두 점 사이 거리랑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일치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와 얘 사이 거리라고 하면 결국 이제 an-n의 제곱 그 다음에 bn-n의 제곱이 될 거고 요거랑 그 다음 이제 얘와 얘 사이 거리니까 an-1의 제곱 그 다음에 bn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것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저거 이용해서 a, bn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유도를 해내셔야 되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끝까지 계산 실수하지 말고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거고 계산하면 위에 거는 이제 an제곱, bn제곱은 어차피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n an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n bn 플러스 n제곱 요것은 마이너스 얼마니? 2an 1, 그 다음에 bn제곱 이렇게 되겠지? bn제곱 없어지니까 요 정도 정리가 될 거고 그다음 bn 대신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bn 대신에 2n-an 집어넣어 주시고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n an에 2n제곱 마이너스 2n에 2n-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계산한 게 요거 앞에 거는 지워지지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고 그래서 얘네 둘이 계산하고 요거 넘기면 2an은 얼마니? 2n제곱 플러스 1인가? 그래서 an이 정의가 될 거야. n제곱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는 bn 잡으러 가면 요렇게 넣어서 bn은 그래서 2n에서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치? 두 개 빼서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지. 요건 사실 뭐 쓴 거 보면 별거 없어. 그지? 별거 없으니까 얘네 이런 거 나오는 애들은 막 독특한 뭔가를 막 추구한다기보다는 저런 거야. 이런 건데 연산이 조금 더러울 가능성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굴하지 말고 끝까지 연산 해주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보면 9번도 있거든. 혹시 풀었니? 안 풀었으면 요거까지는 풀고 쉴게. 여기 실어놓은 문제들은 자이스토리에 당연히 있는 문제고 그거는 뭐 나중에
숙제 하실 때도 한번 다시 좀 보시면 괜찮은 문제들이라서 내가 좀 짚어 놓은 거니까. 답은 맨 뒤에 페이지에 답들이 있어. 알겠지? 작년은 내년 할 게 없네. 기하도 다 했으니까. 좋네. 나쁘지 않아. 언매 그러면? 언매 들어가나? 언매랑 미적분. 이번에 졸업하는 선배 중에 손서현이라고 있거든. 그냥 학교에. 키 크네.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학교 욕을 그렇게 맨날 이건 아니잖아요. 왜 한참 얘기를 해.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나 촬영한 거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되게 뭐라 해. 막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내가 교장이 아니잖아.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니네 위에 때 애들 중에는 가르쳤던 애들이 좀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요 학년은 별로 없었어. 잠실여고가. 위에 때 선배들이 많았어가지고 힘들지. 그래서 여고가 다 힘들어. 쉬운 학교가 없어. 동대부여고는 혹시 미적분이 몇 명 정도 되니? 1등급이? 안 알려줬어? 그래? 전교생이? 그래도 괜찮다. 200명대면. 여기 근처는 다 100명대라서. 잠녀가 지금 100명대 아닌가? 200명대야? 그래? 창동 올라갔어. 그러니까. 진짜? 창동이 200명이 안 되나? 힘들다 힘들어. 9번은 살짝 할까? 이것도 이제 뭐 문제 보시면은 요게 그림을 안 줘. 그지? 요즘 그림 안 주더라고. 이런 애들은 그림을 잘 안 주는데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 이제 1,0은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OBN, Dn은 이제 여기 N,0 있나봐. 여기 N,0, 여기 AN, 그 다음에 N,3, 여기 BN 해서 요거 이어주고 요 점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이면서 싹 그어서 여기 만나는 점 했더니 요 만나는 점은 CN 이라고 할 때 OBN, OAN, PCN 뭐 이런 거지. 그래서 OA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요 길이. OAN은 N이고, 그 다음에 OBN 요거지? 근데 여기 높이가 3이니까, 그치? 피타 써서 OBN은 루트 N제곱 더하기 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PCN이니까 여기지? 요만큼. 그래서 닮은 비 써서 1대 n은 PCN 대 3 요 정도 계산해 주시면 PCN도 뭐 어렵지 않게 n분의 3인가? 계산해서 넣어 주신 다음에 극한식 만들어주면 분모가 얘네들이 뺀 거지. 루트 n제곱 더하기 9 빼기 n분의 3인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어차피 답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n분의 3에 요거는 유리화를 좀 해가지고 유리화 해주면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제곱 분자는 3에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인가? 이런 식으로 지어지고 차수 비교해서 다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지.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어렵진 않은데 그냥 한 번씩은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쉬었다 해.